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7%대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. 미국 시장의 흐름들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야간 선물 시장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 보합 내지는 강보합 번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. 우선 장중에 있어서 특이사항을 좀 보게 되면 양도세 이 부분들이 좀 이슈가 나왔었어요. 증액을 할 것이다,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, 그 장 막판경에는 기재부에서 검토한 거 없다,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 기사가 삭제가 좀 됐습니다. 난 여전히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다가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, 코스닥 시장도 대량으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.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선물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. 일단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,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동시만기일이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동시만기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지수에 있어서는 큰 하락은 없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지수에 있어서도 340포인트대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전에 이제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일단 금리 동결,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정사실합니다. 패드워치의 97%가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24년도부터는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건데,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이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시장에 있어서 내년도 시장 전망이 견조할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, 일단 과거에 같은 경우는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 있어서의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죠. 근데 향후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물가도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고용 쪽도 안전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어찌됐든 이 FOMC와 한국 동시만기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시장은 등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단 지수를 좀 보게 되면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다만 이제 여전히 지수에 있어서 하방자리 때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일단 특히나 이 지난주 목요일 날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, 주었다라는 거,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일단 이 하락 추세 때를 일단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요번에 만약에 다시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래도 2600포인트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서 연초 정도까지는 이 2600선을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시장에 있어서 이 PBR 지수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사실 0.91배, 0.92배 정도 수준이에요. 그러면 PBR 한 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0.95배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2600포인트 이상에서는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는 조정을 좀 받는다, 그렇게 된다라면 매수 접근을 해도 유효하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의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토큰 관련주들, STO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로봇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폐렴 쪽의 폐렴 관련주들,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인맥주들, 뭐 이런 쪽에 있는 테마성의 흐름들인데,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이격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거예요. 이게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격을 좀 좁히는 부분들을 하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로보촉 같은 경우는 내년도 24년도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일단 순환매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오픈 채팅방에 SPG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순환매상으로도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회령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등락이 좀 나오고 있지만 잠시 소강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,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,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맥주들 같은 경우 뭐 큰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. 한동훈 관련주들이 너무 과열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거기에다 다시 이제 치고 나오는 게 뭐 이낙연 관련주들,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이렇게 된다라면 아마 이낙연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죠. 대응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을 좀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테마성의 흐름들,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. 막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. 만약에 따라 들어간다라면 실시간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.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뭐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섹터?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이슈적인 측면으로만 좀 보게 되면 내일이죠. LS 머티리얼즈 좀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. 근데 신규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그렇게 되면 LS전선 아시아의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겠죠.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번 주 금요일 날일 거예요. 아무래도 금요일 날 한국과 사우디 이 산업장관 쪽에 있어서의 회담이 있어요. 회담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아무래도 이 엑스포가 사우디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조정을 받았을 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금씩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도 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섹터로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있죠. 2차 전지, 반도체, 그리고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,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면 아마 2차 전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전히 성장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도세 완화가 좀 진행이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반도체 같은 경우는 두 부류로 좀 나뉘죠. HBM 쪽이 있고 온디바이스 AI 요런 쪽이 좀 있어요. 근데 HBM 쪽은 시세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고요. 나온 상황이고 이미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이제 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때문에 이쪽을 볼 거냐, 이쪽을 볼 거냐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온디바이스 AI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.
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내년 초에 학회라든가 이런 일정들이 좀 있죠. 그리고 시세의 흐름들을 좀 받지는 못했어요. 거기에다가 중국 쪽의 폐렴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이슈까지 좀 맞물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반도체,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23년도가 좀 마무리가 되고 24년도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.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어떤 종목군들이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올지는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, 그나마 좀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이에요. 수급적인 측면으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지분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, 국가에 대한 부분들은 횡보를 하고 있거나 오히려 좀 밀려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연말과 연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종목장이 활발하게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. 지수도 물론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여기에다가 좀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좀 나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뭐 볼 수 있는 부분들, 뭐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뭐 심택 같은 경우 뭐 기판 관련주들 좀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도 뭐 밀리면 매수관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SPG 같은 경우는 뭐 요날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요날 아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여기서 뭐 눌림목 구간이 있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도 나쁘진 않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2월 달과 1월 달에는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좀 제법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수 밀린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.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수익률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좀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